지난 13일 오후 5시 52분께 전국 언론 노조 KBS 본부는 망언이라 말하지 못하는 KBS 뉴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대구에서 열린 집회에서 문바와 달창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상당수 언론이 발언 내용을 보도했지만 KBS는 발언 당일인 11일은 물론 논란이 커진 그 다음날 12일에도 관련 내용을 9시 뉴스에 다루지 않았고 13일 아침 광장에서도 리포트를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내부 비판 목소리였습니다. KBS 내부의 비판 목소리, 왜 나왔나? 전국 언론 노조 KBS 본부 성명에 따르면 KBS 주요 보도 책임자는 정치인 막말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비판하거나 두 가지 보도 방식이 있는데 해당 거는 무시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전국 언론 노조 KBS 본부는 이와 같은 해명에 제1야당 원내대표가 대중연설에서 쏟아낸 막말이 무시할 일이라는 말인가라며 여당은 물론 다른 야당도 공식 논평을 통해 비판했고 인터넷과 SNS에서 관련 뉴스가 쏟아졌다. 온 국민이 다 알게 된 주요 뉴스를 냈어. 무시한 것이 올바른 판단이었던 말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국 언론 노조 KBS 본부의 성명이 나온 그날 밤 KBS는 9시 뉴스 주민 홍준표가 나경원에게 유시민이 홍준표에게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다뤘습니다. KBS 보도 책임자는 정치인의 막말을 비판하거나 무시하는 등 두 가지 보도 방식을 선택한다고 했지만 기존 KBS 보도를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 발언에 대해 이해찬 장애인 폄하, 발언 논란 폄할 의도 없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낸 바 있습니다. KBS가 정치인의 문제적 발언 주요하게 보도했던 것과 비교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무시하는 게 과연 적절했는지 의문입니다. SBS 보도 이후에 기자들에게 문자 보낸 나경원 원내대표의 문바 달창 발언이 나온 시각은 5월 11일 오후 4시 30분쯤이었습니다. 지상파에서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처음으로 보도한 것은 SBS 8시 뉴스였습니다. SBS는 보수 텃밭 보란 듯 일베 비속어 언사, 회담 형식 기싸움이라며 달창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일베 비속어라고 지칭했습니다. SBS의 보도가 있은 지 20분 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출입기자단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극단적 지지자를 지칭하는 과정에서 그 정확한 의미와 표현의 구체적 유래를 전혀 모르고 특정 단어를 쓴 바 있습니다. 저는 결코 세부적인 그 뜻을 의미하기 위한 의도로 쓴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터넷상 표현을 무심코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8시 40분께 출입기자단에게 배포한 문자. 이후 연합뉴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언론이 나경원 사과, 의미 유래 몰랐다 등의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직접 나경원 원내대표로부터 사과를 들은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사과를 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문자 하나에 언론사들이 사과를 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만약 SBS가 8시 뉴스에서 보도하지 않았다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과는 더 늦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상파, 특히 공영방송의 보도가 누락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 특별대담 문제 때문에 침묵.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는 성명을 통해 일부에서는 KBS 9시 뉴스의 외면을 두고 KBS가 진행한 특별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와 연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라며 특별대담에서 불거진 문제를 더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 그런 것 아니냐는 의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내부에서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속에 KBS 기자가 문바, 달창에게 공격받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KBS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막말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담을 진행했던 송현정 기자 논란이 다시 한번 언급되는 게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언론은 정치인의 막말을 보도하거나 혹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가 중요합니다. 언론의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내부의 판단을 있는 그대로 믿기도 힘듭니다. 정치인의 막말 보도 때문에 정치 혐오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정치인의 막말을 보도할 때는 단순히 받아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막말을 하지 않도록 제대로 비판해야 합니다. 앞으로 KBS가 정치인의 막말을 어떻게 보도할지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자유한국당이 독재를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다른 걸 흠잡을 데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추도식과 정치권의 여러 현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독재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 첫째, 유신헌법이나 긴급조치처럼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둘째, 제도적 장치가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것 이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행태가 있어야 한다. 셋째, 권력자가 그러한 제도와 행태에 어울리는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와 똑같다. 고친 제도가 하나도 없다. 정부가 권한 범위를 넘어서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재자 캐릭터가 전혀 아니다라며 한국당은 요즘 참 합리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념 대담에서 독재자라는 평가를 받는데 기분이 어떠냐는 질문을 던져 논란이 됐던 KBS 송현정 기자도 비판했다. 그는 인터뷰어였던 송 기자가 지켜야 할 라인에서 살짝 삐끗했다며 그 질문의 문장 구성을 보면 인터뷰어의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개입된 형식이다. 제3자의 입장에서 전달하면서 문 대통령의 소회를 묻는 형식이었다면 괜찮았을 것이다. 공중파 야구 중계는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좌파 독재 구호를 내세우며 연일 문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대구를 찾아 발표한 결의문에서 반헌법적 국정 파탄 만행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훼손될 대로 훼손되었다며 선거법 개혁, 공수처법 개혁 패스트트랙으로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좌파 독재에 나서려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국정 장악 음모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도 지난 13일 안동을 찾아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오만과 독선에 빠진 정부가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정부가 좌파 독선에 빠져서 이 나라가 어려워진 것이라며 저는 전쟁보다 평화를 사랑한다. 그러나 평화가 지켜질 수 없다고 하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투쟁한다. 싸워서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주 안에 5.18 망언으로 논란을 일으켜 징계 대상이 된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5.18 망언을 수습하지 않은 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게 되는 것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의원에 대한 제명 문제를 빨리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회 상황이 쉽지 않아 의총을 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이번 주 상황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이미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법안 관련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이후 한국당의 장외 집회 등으로 국회가 멈춘 상황에서 의총을 열어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뜻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의총을 열어 이종명 의원 제명 처분에 대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고 해도 제명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굳이 다시 논란에 불을 붙일 필요가 없다는 계산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원회 규정 2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당적,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의원총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되는데 당내 의원 114명의 3분의 2인 76명이 이종명 의원 제명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당내 의총에서 이종명 의원 제명안이 부결되면 오히려 한국당은 제19 감싸기라는 것엔 비판을 받게 된다. 결국 황교안 대표는 오는 18일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도 5.18 특별법 개정도 마무리 짓지 않은 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참석을 위해 광주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일 광주시민 또는 5.18 관련 단체 등이 황교안 대표를 향해 거센 반발과 항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앞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